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래량을 실으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 하락이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 뭐, 트럼프의 어떤 장중에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한국 등 어떤 알래스카의 어떤 LNG 개발 참여 이런 어떤 기대감 이쪽 관련한 업종이 좀 올랐고 조선업 부활을 위한 부서 신설 준비 발언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조선도 좀 올랐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시장의 큰 어떤 흐름 안에서 매일매일의 어떤 달라지는 이야기 말고 좀 큰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다 의미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반등이 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한국 시장에서의 PBR은 8.7배까지 떨어졌고, 전일 기준. 그 다음에 PBR도 0.86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00 아래에서 2500 요 사이 구간은 그냥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엔. 근데 S&P 500은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여드리면 어, 어,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요거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낮은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정도의 위치에. 요때가 작년 8월 정도에 한번 요렇게 왔었거든요. 요때를 보면은 요 구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요 구간이 왔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중요할 점은 이게 보면 이 아래 구간에 오면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 정도의 구간에 오면 반등한다. 그리고 이 위에 정도의 구간을 넘어가면 여기에서 좀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요런 데 오면 주가가 또 반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만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이거를 추세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추세가 우상향할 때 이런 자리에 걸리면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는 반등을 해도 다시 조금 올라갔다 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할 때는 과열권에 와도 매도가 아닌 어떤 약간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고, 조정받고 다시 가고, 이런 구간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락의 추세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공포 탐욕 지수가 그 극도의 공포 구간에 왔을 때 주가가 반등할 수는 있지만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 공포 구간으로 또 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어떤 추세 어떤 변곡점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하긴 하지만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 이 만약에 S&P 500이 종목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추세가 빠지고 이 바닥에서 사려고는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요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어떤 첫 조정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첫 그 하락에서는 잘 보지 않고 1차 상승, 3차 상승, 5차 상승, 그러니까 1, 2, 3, 4, 5 여기에서
이 3과 5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 이 1차 상승은 잘 안 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추세 전환을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게 진짜 바닥이었으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사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잘 확인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는 저는 보조 지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원래 이런 보조 지표에서 그 볼리저 밴드의 어떤 부분도 좀 보긴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걸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BWI라는 지표거든요. BWI라는 지표. 이거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간의 간격을 백분율로 표현한 값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볼린저 밴드가 오므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뭐 요런 부분을 보면서 해도 되는데 그게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것을 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따져보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 중심선 분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빼기 하단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걸로 일단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에 그냥 계산하거나 이런 게 조금 복잡하시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느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BWI 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변동성이 낮아지고 횡보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요 BWI 값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커지고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추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변곡점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곡점. 이거를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는데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뭐 다 맞을 순 없죠. 다 맞을 순 없지만 참고는 하는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는데 이 지표가 올라가잖아요. 요 말은 이게 하락하는 변동성의 힘이 강하다. 요게 상승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하락 추세가 아직 강하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강하다. 근데 만약에 요 지수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여서 만약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려고 요렇게 뭔가 이 상승하다가 이 변곡점이 오는 요 구간에 이 지수의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를 좀 한번 볼게요. 과거의 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 사례, 여기 요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지수가 하락하는데 요것도 같이 하락하는 거는 하락은 하지만 약하다. 변동성이 약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방향을 트는 요 구간에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상승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주가가 빠질 때 얘도 내려가고 주가가 오를 때 얘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에 띌 수 있는 걸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요 정도까지, 요 구간까지는 그렇게 어떤 시장이 약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은 안 들다가 요게 꺾여져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질 때는 이거는 세게 빠질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 보면 하나하나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요거를 조금 키워서 같이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얘도 빠졌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세게 빠지잖아요. 아, 이러면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 주가가 반등할 때 이렇게 보면 얘는 오히려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도 약해요. 그리고 횡보, 이게 약해지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엇박이 나는 순간부터는 뭔가 추세가 잘못되는구나, 변하는구나를 파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과거 거를 보면 요거를 이렇게 좀 겹쳐 볼까요? 좀 눈에 보기 편하게.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게 요거를 이제 한국 코스피에도 한번 대입해 보죠.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얘네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쫙 올라가죠. 근데 여기 조정 받을 때 얘가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이 약한. 근데 얘가 빠지는 구간에서 한 요 정도까지도 주가는 세게 가지 않다가 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세게 가는. 그래서 지금의 S&P 500을 좀 보면 지금의 S&P 500을 좀 보면 이 주가 하락과 변동성이 이렇게 가는 거는 뭔가 아직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근데 코스피는 조금 다르죠. 코스피는 이렇게 볼게요. 요 정도에서 코스피는 주가가 상승할 때 얘도 같이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얘도 같이 빠지면서 이 조정이 금방 그렇게 세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가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고 할 때 얘도 꺾이면서 같이 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데, 주가가 빠지지만 사실 얘도 같이 빠지면서 강력하게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완전히 뭔가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뭔가 달라지는 추세로 가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최근에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조금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워낙 좀 저평가 영역이라 빠지는 게 조금 그렇게 하방이 막 확 열려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S&P 500은 좀 많이 열려 있다. 아직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요게 조금 이렇게 뭉툭해지는 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S&P 500은 그냥 리스크한 구간이다라는 것이고, 한국 시장은 오늘의 반등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반등이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요 선이 좀 많이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면 좋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와 같이 이게 같이 올라가 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좀 더 빠지면 뭐 해볼만 할 텐데. 코스피의 다른 상승 중에서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조정 받을 때 얘도 같이 빠져주는 모습. 그쵸?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빠지면서 얘도 같이 빠졌는데,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번 빠지는 요 초입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얘가 내려가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갈 힘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정도. 근데 다시 얘가 이렇게 틀면서 주가가 턴할 때는 이제 다시 가볼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정받으면서 얘가 또 빠지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아닌 어떤 변곡점에 대한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평선과 어떤 뭐 추세 어떤 보조 지표를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추세와 이 변동성 지표가 그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한 방향의 추세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같이 강하게 빠지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상승하는데 아직은 약한 상승. 근데 여기서 얘가 바뀌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슥 같이 좀 바뀌는 모습이 있잖아요. 요때부터는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같이 빠질 때는 좀 조심. 그래서 요런 어떤 이런 바닥권과 이 위의 자리에서의 좀 어떤 좀 주의하면서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는 그 텔레그램 2에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요 어떤 이 변곡 구간에서 얘가 만약에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1도 좀 보긴 했는데요. 얘는 아직 그 아까 보면 대한항공은 이 바닥을 좀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게 양봉에서 이 양봉 캔들에서 얘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S1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하잖아요. 요 하락하는데 얘도 같이 하락하는 거는 빠져봤자 얼마 빠지지도 않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15% 이상 빠지려면 이 S1은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겠죠. 15%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는 지금 1차 매수 5% 빠지면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항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 생각해서 S1은 텔레그램 1에서 따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그 보조지표라는 것은 그냥 보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쓱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